안녕하세요. 대치동 정원장입니다. 최신 교육정보 4월 1주차 시작합니다. 자, 고입정보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고입정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4월 5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2022 정시 서울대 의대 등록자 30% 영과고 출신. 통합형 수능 영과고 N수생 양산 하나? 라는 약간은 다소 비판적인. 그렇죠? 영과고,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자기 선택권을 왜 그렇게 자꾸 왈가불가하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영재고랑 이제 과학고 설립 취지를 봤을 때 의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굉장히 크죠. 일반 여론 자체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좀 보면은,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낼 때는, 이거 실제로 보내는 건 우리 아이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학교로 보내는 게 좋을지에 대해 고민,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2022 의학계열 지원 현황, 영재학교, 그리고 과거 이 사이트 기사 보시면 테이블 정리 되게 크게 돼 있어서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필요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관심 있는 학교가 있다면 데이터를 보시면서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수시 지원자 현황만 보면 서울과학고, 그러니까 학교별로 수시 정시 지원을 진짜 의치 약한 수에 얼마나 많이 했는가 요걸 보는 거예요. 그 서울과거 같은 경우는 40%가 지원했대요. 대구과거는 32%, 경기과거는 19%, 대전과거는 16%, 세종영재고는 14%, 인천영재는 13%, 광주과거 88%, 80이에요. 8% 이래가지고 사실 보면 서울과거랑 대구과거 영재학교 중에서 진짜 탑이죠. 그 의치학 계열에 진짜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수시 지원 현황에서 보면은 그 영재고들은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으로 약학 계열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재밌는 게 서울과거 같은 경우는 의학 계열에 48명, 치의학에 1명이에요. 약학은 지원 안 했어요. 근데 대구과는 의학에 7명, 약학에 22명을 지원했네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인천 영재도 그 다른 데는 지원하는데 약학만 10개. 10개 학교 10명이 지원했습니다. 자, 지원 인원이 꽤 많다는 얘기죠. 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자, 영재학교, 그리고, 그래서 평균 21% 정도 학생들이, 이제, 영재학교 학생들이 그 의치약한서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 과고는 되게 많기 때문에 과고 중에서 탑을 보면, 세종과고가 64%, 울산과고 57%, 한성과고 53%, 부산 48, 강원 40, 대구 1, 과고 35%. 지원 비중이 꽤 높죠? 그래서 서울대 보면은, 요번에, 서울대, 고대, 연대 2022 정시 정시만이에요. 의학계열 지원 합격 등록자 현황. 요것 때문에 지금 이 기사가 되게 이슈가 돼서 나온 건데, 서울대 의예과 모집인원, 정시 모집인원 30명 중에서 30%인 9명이 영재학교 출신이야. 영재학교. 그리고 1명이 과고. 이래서 등록 인원의 30%를 영재학교랑 과고가 먹었다. 요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좀 되는 거고요. 지원 인원 보면은 당연히 지원 인원은 좀 더 많았죠. 영재학교에서 11명, 과거에서 4명이 지원해서 그 중에 15명 중에 9명이 붙은 겁니다. 자, 연대 같은 경우는 공개를 아예 안 했고요, 아직. 자,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트렌드를 한번 같이 보자고 하면 정시 확대, 그리고 약대가 이제 전문대학원에서 학부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과 지원생들한테는 선택권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다 통합형 수능, 이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이 선택권이 더 넓어지는 거죠. 우리 시도해 볼 수 있어. 그리고 재밌게도 수시 서류 간소화를 해버리니까 이게 수시 서류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각종 방법론들이 실제로 작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영재고나 과학고는 나름 학교 차원에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천서 폐지가 돼버리니까 추천서 안 써줄 거야.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되게 웃기게도 수시 서류 간소화가 이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의 의치 약한 수를 지원하는데 되게 허들을 없애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재밌게도. 그리고 학종 블라인드 있잖아. 학종 블라인드 하면 제가 말씀드린 특목 자사고 애들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디베이팅 잘하니까 일반고 애들보다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가 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영재학교 과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의치 약한 수료가 가고
솔직히 의치 약한수 그 대학 입장에서 보면 진짜 잘하는 친구들을 뽑고 싶잖아요. 얘가 일반고건, 영재고건 잘하는 친구들을 그냥 뽑았다고 보시면 돼요. 영재고니까 더 뽑았다? 저는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더 열심히 하고 잘했으니까 뽑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학계열. 그러니까 일반고 중에서도 준비 잘하면 일반고 애들이 사실 의학 치안소 전체 입학 인원에선 과학 영재보다 더 많습니다. 전체 서울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못 갈 학교가 아니에요. 꼭 영재고 가야지만 의학치안수 서울대 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자, 의학계열 진학 확대 예상되죠. 왜냐면 이제 얘네들이 지금까지는 영재고나 과학고 같은 경우는 재수 사실 잘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과가 완전 유리하다는 거 확 올해 데이터가 확 나와버렸잖아요. 통합평수는 컨트롤 안 해줬으니까 그리고 올해도 안 할 거고 그럼 반수, 삼수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더 늘어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4월 6일 2020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2023 전국 고입 전형 기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자, 과고 원서 접수 8월 22일부터 딱 스타트. 자, 그래서 요거는 그 관심 있는 학교, 과고, 영재고 이렇게 관심 있는 학교들이 당연히 다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입시 일정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마음을 두근두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 써보고 싶어 이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대구 같은 경우 뭐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4월 29일에 전형 요강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전형 요강 확인하셔야 되고요. 원서 접수를 5월 30일부터 이제 시작하고 경기, 인천, 세종, 대전, 부산 여기 시도교육청에서 아직 그 해당 학교들 그 일정을 발표를 안 했는데 요거 홈페이지에 아직 안 뜬 거예요. 뜨면은 가서 일일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영재고가 약간 영재고나 과고가 깜깜이 전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정보를 약간 안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홈페이지를 가거나 연락을 좀 많이 취하셔야 됩니다. 과학고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전형 일정이 시작되는 게 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그 뒤로 이어지죠. 8월달 내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8월부터 9월 7일까지 그 전형 일정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자 정기고인 영재고나 과학고가 끝나고 이제 후기고인 자사고, 외고, 국제고 뭐 이렇게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사고는 한참 뒤죠. 12월 5일, 12월 7일 인천 하늘고 필두로 해가지고 거의 12월 그 5일, 7일, 9일, 12일 이때 전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국제고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서울국제고가 12월 7일부터 시작해서 대구 7일, 12월 8일 인천 이렇게 진행되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고 같은 경우는 전남외고가 12월 5일로 제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브랜드 외고들은 12월 7일 날 12월 7일, 12월 9일 날 다 같이 하네요. 똑같은 시기에 하네요. 그래서 요 일정들 각 지역별로도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역단위 자소 같은 경우도 당연히 후기고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12월 5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3일까지 이제 일정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다 마쳤네요.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공개 자료고요. 정기고, 후기고, 이제 고등학교 선택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학년 낮으신 분들은 알고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정기고가 뭐예요? 일찍 입시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영재고 같은 경우는 정말 일찍 시작했죠. 영재학교, 특목고, 과학예술체육계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까지. 그리고 후기고는 그러니까 요거는 먼저 해봐도 되는 거죠. 먼저 해도 돼요. 요거 한다고 해서 후기고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자, 후기고 같은 경우는 특목고, 외고, 국제고,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 광역 단위 자사고, 그리고 일반고랑 같이 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국, 광역, 그리고 정기 후기, 이거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입 정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입 정보도 따끈따끈한 재미있는 대입 정보가 많습니다. 자, 4월 6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통합형 수능 후폭풍 반수생 급증하나? 교차 지원 성공 이과생 절반 이상 반수 고려. 지금까지 기사를 좀 많이 못 보셨던 분들이면 이거 작년에 이미 결론 세게 났죠? 그 통합형 수능 보고 나서 수능이 이과에게 굉장히 유리했다. 그런데 웃긴 건 지금 이 기사는 뭐예요? 들어간 친구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차 지원해서 잘 들어간 친구들 다시 설문조사 했더니 또 한번 도전한대. 이런 겁니다. 왜냐면 이과가 유리하니까 한번 더 해볼만 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저 같아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 경쟁 더 박 터지고 어떻게 보면은 문과 학생들은 올해 더 힘들어지겠죠. 자, 작년에 뭐 잘 가고 털었으면은 최상위 학부는 좀 널널하겠지만 다시 재도전하는 분위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과생들은 특히 더.
교차 지원해서 들어갔던 친구들은 완전 그 이과 학교를 간 건 또 아니니까. 4월 4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이거 맥락이 일치돼서 제가 연속적으로 가져왔습니다. 2년차 통합형 수능 유블리 심화 하나. 그러니까 베리타스 알파의 입장에서는 엄청 까죠. 베리타스 알파뿐만 아닙니다. 다른 교육기관지들은 진짜 엄청 다 까고 있어요. 유블리 심화 하나. 3월 합평 미적분 쏠림 절반 넘어. 지금 교육부가 어떤 그 확고한 그 수정과 보완을 하지 않았죠. 그냥 작년이랑 똑같이 간다고 발표를 덜컥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정이 없어요. 작년이랑 게임의 룰이 똑같네요. 요거 알고 우리가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3월 합평. 이제 우리가 1년에 모의평가, 수능을 제출하는 모의평가위원회에서는 6월, 9월, 11월 수능 이렇게 세 번을 냅니다. 그 이외에 3월, 4월, 5월, 7월, 10월 뭐 요렇게 내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요거는 학평 또는 학력평가라고 하거든요. 시도 교육청에서 내게 됩니다. 서울시, 부산시, 뭐 이렇게 경기도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3월달 거 요번에 봤는데 미적분이 더 늘었어요. 선택이. 물론 요거는 수능 그 지표랑 완전히 맞출 수 없어요. 왜? 재수생이 거의 전이 안 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 게임에 그 느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진짜 큰 게임은 아니에요. 재수생들이 와줘야 등급 컷이 그냥 팍 올라가면서 실제 수능의 파워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9월 모평 대비 2021년 9월 모평 대비 2022년 3월 합평. 그러니까 작년 기준 9월 선택이랑 올해 지금 3월 딱 선택이랑 우리가 좀 한번 비교를 해서 과목 선택이나 어떤 뭘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일단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인데 미적분은 선택이 늘었습니다. 7% 상대적으로. 근데 기하는 좀 떨어졌어요. 재밌게도. 확률과 통계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이 확 늘었죠? 기하랑 확률 통계 선택해서 다 미적분을 옮겨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죠. 이유는 바로 다음 표에서 나옵니다. 언어 매체 화법과 전문. 저는 이게 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수학이야 어느 정도 예상됐거든요. 그리고 이동 수치도 좀 리즈너블해. 이해할 만해. 근데 국어는 장난이죠. 언어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이 16.6%가 늘었어요. 화법 장문 선택한 친구들보다 확 는 거예요. 완전히 언어 매체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확 몰리게 됩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언어 매체, 즉 문법이 포함된 이 파트 선택을 국어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위권이고 최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은 이 선택 조합이 이제 미적분 앤 언어 매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선택을 했나? 이제 작년 입시 뉴스를 아직 보신 분이 아니고 이제부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최고 표점, 즉 내가 같은 시험인데 선택에 따라서 최고 점수를 맞았어. 예를 들어서 미적분에서 내가 다 맞았어. 그리고 확률 통계에서 다 맞았어. 다 맞았는데 우리가 변환을 하죠. 이건 수능에서 그 선택에 따른 어떤 뭐 유빌리를 없애겠다고 표준 점수화 시켜서 통계로 변형을 시켜요. 그런데 그랬을 때 재밌게도 미적분 100점 맞은 애는 최고 표점으로 변환했을 때 146점으로 그 작년 수능에서 147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 선택한 애는 144점으로 바뀌었어요. 3점이면 학교가 당연히 바뀝니다. 과는 당연히 바뀌고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리고 근데 그런 차이가 올해도 좀 유지됐나 봤더니 3월에서도 시험 그 표점 분석을 해보니까 5점이나 오히려 더 차이 났어요. 그리고 밑에 국어도 마찬가지로 국어가 진짜 재밌다고 말씀드렸죠. 언어 매체를 선택했을 때 표점이 149였고 그리고 화법 작문을 선택했을 때 147이었어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2점밖에 실제로 차이가 안 났는데 2점도 되게 큰 거죠. 근데 이번 모평에서는 이번 3월 시험에서는 그게 5점이나 차이 났어요. 둘 다 100점 맞아도 표준 점수로 바꿨을 때 5점이나 그 화법 작문 선택한 친구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권들은 고민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자신이 있는데, 수익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러면은 뭐 최소 선택을 물릴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갔을 때는 지금 빨리 좋은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하겠죠. 요거 되게 중요한 정보니까 머리에 기억해 두시고요. 4월 5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2022 16개 로스쿨 신입생 스카이 출신 57.5%. 서연, 서강고 이 톱 5. 저희가 그 스터디 PT 프로그램 진행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저는 그냥 적당히 대학 나오고 좋은 그 로스쿨을 갈 거예요라고 하면서 괜찮아요. 선생님 저 수능 준비 좀
덜 해도 돼요. 늦은 애도 내신 좀 못 봐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가서 노력하면 되니까. 이런 그 안타까운 소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저희가 그 통계 수치나 자료를 보여주면서 미안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이 오락가락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랑 그냥 진짜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건 되게 다른 얘기잖아요. 그냥 희망만 갖는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실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현될 만한 가능성을 희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거 정말 미래 법조인들 꿈꾸는 친구들은 또는 우리 아이를 미래 법조인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 당연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전문대학원은 너무 나중에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대학 갈 때부터 거의 많은 것들이 좀 정해져서 이어지기 때문에. 자, 출신 대학 통계 공개한 학교 16개가 있습니다. 로스쿨 중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생 출신 대학을 우리가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은 서울대 로스쿨 같은 경우는 스카이 출신이 93.4%. 오, 대박. 그리고 서울대 출신이 66.2%. 자교생 엄청 뽑는 학교죠. 연대도 사실 마찬가지죠. 연대생을 제일 많이 뽑아요. 스카이 출신이 84.7%고 자교생이 44%.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스카이 출신이 83%인데 자교생이 9.5%예요. 왜? 서울대랑 나머지 학교들이 더 오니까.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도 자교생이 더 많죠. 77.9%의 스카이 출신들로 꽉 채웠는데 그 중에 자교생이 그 고려대 학부 나온 출신들이 41%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스쿨들을 보면 스카이 출신을 정말 제일 많이 뽑은 게 서울대 93, 연대 84, 서강대 83, 고려대 77, 이화여대 68, 한양대 61, 아주대 56, 성균관대 53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좋은 우리가 서울 안에 있는 로스쿨 보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스카이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로스쿨을 갈 확률 자체도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어진 기사로 제가 또 가져온 건데요. 3월 30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로스쿨 학부 전공 사회계열 4년 연속 1위. 상경 임무 법학 공학순입니다. 즉, 로스쿨을 보낼 때, 요런 카드를 보내면 로스쿨을 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데이터를 제 생각으로 좀 해석하자면, 상경계열 학생들은 취업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2018년에는 상경계열이 제일 많이 벌었어요. 넘버원 과였는데, 넘버원 계열이었는데, 지금은 사회한테 그 계열을 내준 이유가, 사회가 취업이 상경계열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되죠. 그러니까 로스쿨 준비를 저는 더 한다고 봐요. 학교에서 체감한 느낌이라고 할까? 이거, 학교 다니면서 로스쿨 간 친구들 많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좀 아실 거예요. 자,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상경계열 애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문, 법학, 공학, 사범, 자연 요런 경우에는 그 법 쪽에 관심이 없는 계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원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래서 사회나 상경계열이 문과 계열 전체 정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되게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학이랑 사범, 자연 같은 경우는 자기 영역에서 취업이 이미 되게 많이 잘 되고 있고 그 영역 안에서도 할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로스쿨 트라이를 저는 좀 덜 한다고 봐요. 그래도 준비한다 그러면 사회나 상경계열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제 추천은 공대 나와서 로스쿨 가는 거.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로스쿨 성별 합격자도 좀 재미로 한번 볼까요? 재미는 저는 여학생 중심으로 여학생들이 2018년에는 43%였는데 지금 2022년에는 48%로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분들 화이팅. 자, 그리고 합격자 연령별 변화. 실제로 로스쿨은 어떤 전문 영역에서 좀 사회생활을 하다가 들어와서 법에 더 전문성을 확 키웠으면 좋겠어라고 설립 의지를 가지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게 이 수치로 드러나죠. 23에서 28세가 가장 많습니다. 29세를 넘어서면 로스쿨을 실질적으로 들어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자, 4월 1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2023 서울대 입학 전형 공개, 정시 40% 확대, 정시 직윤 신설. 이건 진짜 중요한 뉴스죠, 사실. 자, 2023,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대 전형을 모르시는 분들 또는 우리가 그냥 대입 전형 아직 초등 중등 학부모님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넓게 생각하자면 지금부터 약간씩 큰 틀과 흐름들은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영상만 보셔도 다 아시게 될 건데 그걸 좀 제가 오늘 설명드리면 일단 수시랑 정시 크게 나뉘고 수시 안에서 서울대는 학종이 있고 그 학종 안에서는 지역균형 일반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역균형 안에는 이제
지역균형 안에. 지역균형이 뭐냐면 학교장 추천으로 학교에서 2명씩. 그러니까 지방 학교가 더 많이 보면 이거는 그건 지역 인재할당. 이거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지역균형은 서울에 있는 학교건 지방에 있는 학교건 다 학교마다 2명씩 추천해. 그 친구들만 모아서 보는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시 일반 전형으로. 자, 그리고 정시에서는 나군 일반 전형으로 이제 뽑는 게 있고, 여기도 이제 재밌는 게 지역균형이 들어갔죠. 이제 작년에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2023년에 네, 136명을 뽑습니다. 이게 통계를 보면 재밌게도 그 수시에서 수시 비중이 어떻게 됐죠? 2021년에 76%에서 2022년에 69%, 60%로 지금 떨어지면서 그 비중이 그대로 정시에 가서 지금 정시 비중이 맥시멈 됐습니다. 40%. 그리고 지역균형 4.1%가 위에 수시에서 쭉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서울대 수시 전형 방법을 보면 이제 지균을 좀 자세히 보면은 그 1단계에서 70% 서류죠. 그 다음에 면접 30을 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어.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수능에 지균을 가려면 수능도 그래도 맞춰줘야 돼. 그게 안 되면 지균에서 그래서 그 학교에서 되게 잘해서 추천을 해줬는데 수능 점수가 안 나와서 날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지역균형 가고 싶고 학교장 추천 받아서 가고 싶으면 수능 준비도 최소한 당연히 반드시 아무리 전교 1등 계속 찍었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 일반에서는 수능 최저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건 그냥 싸움이니까. 한정된 인원들만 보는 게 아니니까. 1단계 서류 면접 서류가 50%고요. 면접 및 구술고사. 여기 구술고사가 난이도가 세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문제 아로리 웹진에도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시만 좀 확대해서 또 보면은 지균 전체 수능은 60%고 교과가 40%예요. 그러니까 교과가 없지 않습니다. 교과 영향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다? 교과를 내신을 너무 망치시면 좀 위험합니다. 내가 수능을 만점 받아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정시, 지규는 그렇고요. 일반 전형에서는 감사하게도 수능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천받았으면 교과도 못하는데 추천을 해줄 리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교과 성적 같이 맞췄어야지만 지균에서 우리가 그 카드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거고요. 두 개가 섞여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좀 재밌죠? 정시는 우리가 보통 수능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능 중심이긴 한데 교과 비중이 적지가 않아요. 정시 일반은 그냥 수능 100%니까 수능 잘 보시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과는 2과목을 응시해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거 아시죠? 자, 그리고 2023 서울대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됐죠?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중 3개 등급 합 7 이내. 해볼만 하죠?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개 영역 중 3개 등급 합 7.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제 수능 응시 기준 보면, 자, 요거는 다른 과들이랑 다 비슷한데, 이과 같은 경우는 진짜 가고 싶으면 수학은 미적분, 기하중, 택일, 이건 필수입니다. 통계 있는데 이과 당연히 못 가고요. 이과 학과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탐구, 과학, 8과목 중 택 2개. 그러니까 사회 탐구 과목을 하면서 이과를 서울대에선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서울대는 2과목을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 수시 직육. 그래서 정리하자면 졸업 예정자 학교장 추천 2명 있어야지 수시 직균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역균형을 내가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이랑 달라진 점이 일괄 합산 전형이라고 해서 예전에 일괄 합산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 올해 바뀌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1, 2단계였잖아요. 1단계 서류 한 다음에 그 중에서 3배수 뽑아가지고 면접 보는 거예요. 예전에 한꺼번에 그냥 봤는데. 자, 이번에 그리고 수능 최저가 완화됐죠. 2개 등급 에서 3개였어요. 2등급이 3개 있었어야 돼. 그런데 지금은 그냥 3개 등급에서 어떻게 조합을 네가 만들지 모르겠는데 더해가지고 7만 맞춰와. 요렇게 해서 낮춰준 거예요.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를 좀 해준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정시직유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졸업 예정자밖에 안 돼요. 지금 현 고3밖에 안 되는 건데 얘는 졸업자도 가능해요. 학교장 졸업자까지 포함해서 정시직유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즉 작년에 수능 좋았던 애들은 잘했던 애들은 학교에서 전략적으로 서울대 입학 인원을 만들기 위해서 요 카드를 재수생에게 쓸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재수생이라면 요거 한번 학교 가서 문의해 보시고 서울대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런 거 진짜 중요한 정보죠.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아니라 최신 교육 정보 여기까지였고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들어주시는 컨텐츠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꾸준히 들으시면 무조건 도움 됩니다. 자, 스마트만과 홍콩너를 위한 대치동 장원장 시즌 5 공유 부탁드립니다.